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직장인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왜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직장인은 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방법, 여러분들 이런 제 영상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또 유튜브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책을 내시는 분들 또 블로거로 유명하신 분들도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소액 부동산 투자, 저도 예전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 처음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은 종잣돈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돈으로 몇 억씩이나 가진 내가 1억 이상의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이런 단위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소액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방법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내가 들어가고 소액으로 내가 접근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1억 내외의 부동산이겠죠. 또는 2억 5천 크게 엄청나게 큰 수도권에 있는 10억 이상의 5억 이상의 그런 부동산, 큰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고 1억에서 2억 인원, 또 더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 내외의 부동산을 내가 급매라든지 또 경매로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싸게 매입을 해서 대출을 또 받겠죠. 요즘에 물론 이제 대출 규제가 많겠지만 또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지역들, 지방이라든지 또 광역시권에는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형 부동산에, 소형 아파트를 통해서 싼, 저렴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급매물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 또는 경매로 투자를 해서 또 매입을 해서 월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월세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고 내가 보증금이 얼마에 또 월세 얼마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얼마 이상의 내가 보증금을 받는다면 보증금에서 또 이런 또 월세를 받게 되겠죠. 그 월세에서 기존에 있는 대출 이자를 상쇄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순이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표적으로 많이 요즘에 하시는 전세 갭 투자겠죠. 전세가 있는 매물을 끼고 사든지 또는 내가 매입을 하고 나서 또 전세를 계약을 또 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매매 전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또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앞으로 수요라든지 공급 자체가 부족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급 이런 물량이 적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지역이다. 이런 지방 또 소액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서 무조건 또 이게 소액으로 한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 갭 차이가 무조건 적은 지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 지방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일자리 쪽의 측면을 확실히 보셔서 앞으로 충분하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하나의 소형 부동산을 소액으로 제가 접근해서 대출을 끼고 이렇게 또 월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런 또 월세를 받고 또 대출 이자를 상쇄시키고 나머지를 내가 순이익을 계속적으로 월세 세팅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세 갭 투자를 통해서 매매 전세가의 그 갭만큼만 내가 들어가서 차후에 전세 상승분만큼 내가 계속적으로 재계약할 때마다 회수하는 방법,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크게 보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방법이 있겠지만 또 분양권 투자도 있을 수 있겠고 하겠지만 요즘에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제가 초보 투자자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사실 내가 가진 종잣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종잣돈이 여유로운 사람은 사실 드물다는, 이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는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정도의 내가 소액으로 충분하게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방에 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초보자분들이라든지 부동산 초보자들 10억 이상의 서울이라든지 강남권에 있는 지역을, 그쪽 지방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에 투자한다는 그만큼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아까 그 종잣돈하고 비슷하겠지만 그 돈이 사실적으로 내가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소액적으로 또 소형 부동산 또 지방 쪽에서 내가 충분하게 경험을 하시고 거기서 또 충분하게 내가 이렇게 재산을 잘 불린다면 언젠가 내가 입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소액으로 투자하면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이게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막 문어발식으로 막 다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이쪽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서 또 교통을 통해서 핵심 지역에 내가 전세갭 투자라든지 월세 세팅을 해서 대출을 끼고 이렇게 전세 또는 뭐 월세 이런 개념을 통해서 투자 방법으로 해서 각각의 요지의 지방 부동산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는다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물가 상승률 이상 또는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쪽 지방의 A라는 지역에 물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그쪽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쪽에 이렇게 소액으로 분산을 투자해 놓는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상쇄시킬 수 있는 거죠. A라는 지역이 좀 나라겠다면 다른 지역에서 혹시라도 상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 제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시키면서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혹시나 엄청나게 큰 돈을 한 지역에 몰빵했다가 그 지역에 잘못 들어가서 큰 손해를 본다면 그것 또한 이 초보 투자자 이런 또 신입사원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는 큰 아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있을 수 있죠. 들어가서 내가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또 떨어지고 내가 산 매물이 점점점 낮아지고 하면 이봐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또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하락론자 또는 비관론자로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이가 어리고 초보이고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나 종잣돈이 우리가 많지 않은 이런 젊으신 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투자 종잣돈을 늘리는데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투자가 아니더라도 지방 쪽에 말씀드렸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분석을 하는 이런 공부, 이론적인 또 현장 임장이라든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그 지역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말 그대로 빠삭하게 해야지만 내 돈을 충분하게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최소 1,000만 원 이하 투자하면 가장 좋겠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내 실투자금이 들어가서 그런 투자가 가능한 또 지역이 있다면 또 매물이 있다면 그 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전세가 상승이 충분하게 될 여력이 있는 것인가 또는 내가 정말 급매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충분하게 그런 여력이 된다. 또 공부할 이론적 바탕이 됐다 하면 또 그 싸게 산 만큼 나이가 충분하게 또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도심 또는 뭐 신도심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택지 개발지구 엄청나게 뭐 이런 개발을 또 투자할 지역은 많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나서 매매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생각하고요. 내가 소액으로 투자 종잣돈을 이렇게 처음에 몇 군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이지만 좀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예전에 2011년도부터 전세갭 투자라든지 분양권 투자를 통해서 이런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쪽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분도 있죠. 저거 뭐 얼마 오르겠어. 저렇게 싼 아파트 사서 뭐 얼마나 뭐 오르겠어. 이런 얘기 하시겠죠. 또는 지방인데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말이야.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할 내가 A라는 이런 지역에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겠어.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이 만약에 내가 최소 비용으로 투자해서 월 10만 원이라도 월 현금 흐름이 발생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또 혹시나 투자한 아파트가 2년 뒤에 전세금을 단 500만 원이라도 올려받아 투자금을 회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현금 흐름과 투자 수익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월 적금이라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대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계시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10만원 월 현금으로 10만원 또는 전세금 상승분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산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고요. 10만원을 벌어봐야지만 월 현금으로는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세 상승분도 500만 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이 저는 갈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경험을 쌓고 이론이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또 현장 경험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투자자 쪽으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부모님이 잘 살거나 금수저라거나 이런 게 아닌 절대 다수의 나머지 흑수저라 그러죠. 우리 절대 다수의 일반 평범한 직장인분들, 신입사원분들, 또 신혼부부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늘리는 소액으로 또 소형 아파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는 분산 투자 방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